언제나 내 편이 되는 투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 프라임의 김지웅 대리입니다. 주식이 알고 싶다 5회차.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서 상당히 많이 보게 되는 주식 뉴스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주식 뉴스의 허와 실입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해 가면서 상당히 많이 참고를 하는 게 바로 뉴스죠. 시황에 관련된 뉴스도 많이 보게 되고, 특정 종목에 관련된 뉴스, 산업 동향에 관련된 뉴스, 정말 많은 뉴스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하루에도 정말 무수히 어디 조금 버튼 몇 번만 누르면은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주식 관련 뉴스들이 있고요. 정말 정보의 바다라는 말이 실감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화면에 올려드린 그런 내용은 이제 당일날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으로 움직이는지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아마 고객님들께서도 참고를 상당히 많이 하는 그런 내용일 거예요. 이렇게 가로치고 특징주 해가지고 나온 내용, 이제 뉴스 검색창에 특징주라 치면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정말 무수한 뉴스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투자 수익에 도움이 됐을까요? 어떤 때는 이게 정말 정보로서 가치를 가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슈로 주가가 등락을 하고 그야말로 잡음이 되는 그런 때도 많이 있는데요. 혹시 고객님들께서는 이렇게 뉴스를 보고 매수를 하셨다가 급락을 경험하신 그런 적이 있지 않으시나요? 저 또한 많이 겪어봤던, 초창기 때 굉장히 많이 겪어봤던 그런 내용인데, 그러한 저의 경험을 바탕 삼아서 오늘 이 주제를 한번 짜보게 됐고요. 허와 실입니다. 허와 실. 즉, 헛된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실. 도움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투자자가 이러한 뉴스를 봤을 때 옥석을 가려낼 수 있어야만 이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 투자자들이 속칭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사들을 보게 되면서 그거에 의해서 손실을 보는 거를 최대한 막아보고자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주제를 그렇게 선정을 한 거고요. 뉴스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실 언론사의 그 구조 자체가 그렇잖아요. 특정 기사를 보고 그 주변에 광고를 보게 됐을 때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 광고 수입으로 돈을 올린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그 기사를 많이 봐야 된다라는 건데, 이제 대중들이 많이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굉장히 자극적일수록, 꼭 이렇게 나쁘게 표현할 수는 없는데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투자를 어느 정도 긴 기간 동안 해오신 분들이라면 이런 뉴스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유혹당해가지고 매수 버튼을 눌러버렸다거나, 혹은 그 제목부터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공포스럽게 공포를 자극하는 그런 제목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매도 버튼을 눌러버리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한 번쯤은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자극적이라는 거예요. 그 예시들이 이런 거죠. 몇 조 시장에 무엇이 열려, 세계 최초 땡땡땡 기술 임박, 땡땡땡 신사업 진출 선언 기대감,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전망, 유력 정치가 땡땡땡 수혜, 정부의 땡땡땡 정책 수혜 기대, 특정 대기업과 MOU 체결, 어디 듣도 못한 기업들과 MOU 체결 등등,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가슴을 설레기도 하게 하고, 이런 주식 관련 뉴스들이 요걸 보고 있자면은 그 해당하는 관련 종목들이 막 주가가 실제로 보면 다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 해서 막 따라 들어가고픈 욕망이 생기고, 이런 경험 굉장히 많으셨을 테네요. 오늘 그거를 한번 낱낱이 파헤쳐보고 얘네들 이런 기사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한번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죠. 그래요.
가장 자주 보게 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도 한번 특징주 쳐보시면 한 일주일에 하나쯤은 나옵니다. 몇 조 시장에 무엇이 열려. 한번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합리적 의심입니다. 합리적 의심.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려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몇 조 시장에 무엇이 열려 이런 얘기가 특정 종목과 얽혀가지고 나오면은 엄청난 성장의 기회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투자자들에겐 받아진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 투자자들은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 몇 조 시장 무엇이 열려라는 그 기사의 내용에서 그 거대한 시장에 그 특정 종목에 언급되는 그 특정 종목이 실제로 얼마를 벌 것인가, 실제로 수혜를 볼 것인가, 그리고 몇 조 시장인데 그 시장에 이미 경쟁자들이 엄청나게 넘쳐가지고 이미 그 몇 조 시장에 정말 큰 기업들이 난립하고 있고 그런 건 아닐까요? 미리 선점이 다 돼 있어서 그 특정 종목이 언급된 그 종목이 그 어려운 그 경쟁이 치열한 시장을 뚫고 나가기는 어려운 거 아닐까요? 그리고 그 몇 조 숫자의 출처는 어딘가요? 도대체 그 몇 조 시장이란 그 출처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그래요. 그렇게 시장이 큰 시장에 진출했다 쳐요. 그래서 돈도 벌 수 있다 치죠. 근데 실제 이익이 발생하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이것 또한 정말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님들께서 앞으로 몇 조 시장에 무엇이 열려 이런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언급드린 5가지 이 내용들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이게 합리적으로 정말 맞는 얘기인가, 정말 특정 종목의 성장의 기회가 되는가를 냉정히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음, 세계 최초 땡땡땡 기술이 임박했다. 그래요. 무언가 해당 종목에 그 신기술이 있어가지고 그 기술로 말미암아 엄청난 성장이 나온다면은 정말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기술이 진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인가는 또 다른 얘기예요. 정말 세상에는 신기술이 많아요. 하지만 그 신기술들이 사장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시기에는 특정 신기술이 마치 지금 당장 세상을 바꿀 것처럼 굉장히 자극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 기술이 이익이 발생하는 기술인가? 그리고 실제로 상용화돼서 시장에 팔려서 돈이 벌리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그래요, 그 기술 좋아요. 굉장히 성장이 가능한 기술이라고 쳐요. 근데 그게 10년 후, 20년 후에나 돼야 돈이 들어오는 거라면 과연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걸까요? 냉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계 최초 땡땡땡 기술인데 그 세계 최초 기술과 비슷한 기술이 또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이미 쓰이고 있는 기술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 세계 최초 기술이 그 효율적 기술을 대체할 수 없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세계 최초 땡땡땡 기술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실제로 지금 쓰이고 있는 기술보다 굉장히 좋은 기술인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 반드시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임박이라는 내용. 임박이면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세계 최초 땡땡땡 기술이 나오면 뭐합니까? 이미 주가가 저 천정부지로 올라 있으면 비싸게 사야 되는 거잖아요. 주식은 항상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 수도 있겠지만 주가가 이미 너무나도 많이 올라 있다면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 임박이라는 내용이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다음, 세 번째가 땡땡땡 신사업 진출 선언 기대감. 그래요, 신사업에 진출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성장 모멘텀에 신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근데
신사업의 진출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잘하냐가 문제죠. 잘하냐가. 그 해당 이 관련된 기사에 언급되는 그 종목이 정말로 이 신사업을 진출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있나요? 특히 망해가는 기업들에서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세히 보시면 재무제표 막 마이너스로 도배되어 있는 그런 업체들에서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아니, 하고 있는 사업도 못 하고 있는데 돈도 없는 회사가 신사업에 뛰어들어가지고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합리적 의심 아닙니까? 반드시 의심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사업 관련돼서 그런 기업들이 차별화된 기술력이 있나요? 신사업은 누구나 다 뛰어들 수 있죠. 그리고 그 신사업도 조금이라도 돈이 된다고 하면 대기업부터가 먼저 진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주 시장이 작더라도 대기업은 진출하지 못하더라도 특정 중소기업들은 웬만해서 그런 돈 냄새가 나는 곳에서는 웬만한 사업들이 다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혁신적인 그런 사업은 아주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적인 사업인 거죠. 그렇게 하기가 힘든 거예요. 사업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돈 되는 아이템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사를 봤을 때 냉정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신사업에 관련된 차별화된 기술력은 있는가? 신사업의 경쟁 강도는 어떠한가? 그리고 그 신사업이 발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이고 현실적으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가? 누구나 다 진출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진짜 진출해서 돈 버냐가 중요한 거죠. 실제로 근데 거기서 돈을 번다. 그건 진짜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자극적인 기사에 얽혀가지고 나온 경우에 웬만해서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 경험상. 해서 고객님들께서는 꼭 합리적으로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다. 네 번째, 이거는 조금 약간 색깔은 다르긴 합니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전망. 일반적으로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쓰신 리포트에서 이런 내용들이 자주 나오고 나름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최초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썼던 거 또 쓰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특히 주가가 좀 더 올라가서 목표 주가를 상향시켜야 될 필요가 올 때 이렇게 또 언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사를 봤을 때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진 않은가, 그리고 이 내용이 주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진작 시장에서 알고 있는 건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고, 중요한 것도 이거예요. 올해까지는 사상 최대 실적인데 내년부터는 나빠지는 그림이라면 주식이라는 게 굉장히 똑똑합니다. 다 알고 있어요. 올해가 좋은데 내년이 나빠지면 주식은 이미 못 올라갑니다. 잘 웬만해서는. 왜? 미래가 어둡기 때문이죠. 결국 주식은 성장 가치를 반영하고요. 심지어는 아주 먼 미래의 성장 가능성까지도 반영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사상 최대인데 내년부터 둔화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까지 사상 최대 실적인데 성장이 또 둔화가 되면은 또 이야기가 약간 달라져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있고,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하면은 주가는 굉장히 완만해지게 됩니다. 그냥 어렵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할 때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가장 제가 비판하고 싶은 내용, 유력 정치가 땡땡땡 수에, 정말 제가 오죽했으면 빨간 글씨로 가장 근본 없는 뉴스라고 이렇게 써놨을까요? 기업의 목적은 돈 버는 겁니다. 이윤 추구. 이윤 추구가 가장 이제 기업의 목적이죠. 자선 사업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유력 정치가와 혹은 CEO가 얘네 친분이 있다고 해서 진짜로 그게 이윤 추구에 도움이 되는지는 진짜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실제로 정말 많이들 보셨겠지만 땡땡 종목이 뭐 유력 정치가와 어떻게 했는데 그 유력 정치가가 무슨 뭐 어디 선거에 나가고 이런 내용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등락을 한다는 거죠. 아니, 고객님들께서 그걸 선택하셔서 하시겠다는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정말 터무니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 많죠. 유력 정치가가 사회이사로 있다고 해당 업체 사업에 진짜 긍정적인 기여가 되나요? 그리고 그런 내용이 나왔을 때 이미 급등이 막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게 과연 좋은 투자 기회일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근본은 없는데 요 뉴스 정치 내용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근본 없어요. 근데 시장에서 너도 나도 자주 이상 급등을 유발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예외 없이 그 끝은 참담하였습니다. 고객님들 이거 투자해야 되나요? 고객님들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자, 정부 땡땡땡 정책 수혜 기대. 그래요. 의미 있어요. 이건 그나마 좀 의미 있어요. 정부의 그런 이제 경제 주요 그런 지출 주체 중에 굉장히 큰 부분에 또 정부가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의 지출 내역이 정말 특정 기업들의 많은 기업들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정말 해당 정책의 수혜 대상이 되는가, 그리고 실제 의미 있는 성과 혹은 정부의 자금 지원이 일어났거나 정말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특정 정책에 의해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혹은 항상 얘기하지만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건 아닐까? 이미 널리 알려져서 주가가 많이 급등되어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미 다 주가에 반영됐고 비싸게 사야 되는데. 그렇죠?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왕크다 대기업과 MOU를 체결한다. MOU 뭐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막 엄청난 공신력이 있을 것 같은데, 우선 협상 대상자는 말 그대로 협상 대상일 뿐이지 MOU 체결했다 깨진 경우 정말 무수히 봤습니다. MOU 됐다고 해서 협상이 체결될 거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그 MOU 체결하는 그런 기업이 굉장히 좀 이름이 알려지고 실제로 굉장히 큰 기업이라면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MOU 체결에. 왜냐면은 신뢰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유명 대기업에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 또 보기 안 좋잖아요. 의식을 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MOU 체결한 기업이 어디 해외 뭐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큰 시장에 있긴 한데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기업인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근데 시장에서는 MOU 체결했다라는 내용만으로 주가가 막 올라가는 경우가 생겨요. 의심해봐야 된다는 거죠. 언제든 깨질 수 있는 게 MOU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협상 대상자일 뿐이니까요. 절대 협상이 체결된 건 아니거든요. 해당 기업에 실체가 있는가, 계약을 했을 때 그리고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가, 요거를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시장의 수많은 뉴스들은 투자자분들을 현혹시킵니다. 항상 합리적 의심을 통해서. 제가 앞서 언급된 사실 이런 이제 유형의 기사 말고도 정말 수없이 많은 유형들이 있어요. 굉장히 유혹을 하고 혹은 공포를 조장하지요. 근데 항상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보십시오. 그러려면 사실 많이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돈 버시려면. 그래서 해당 정보를 스스로 검증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뉴스의 내용이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다면 의미가 없어요. 의미 없는 뉴스입니다. 그걸 가려낼 수 있어야 돼요. 냉정히 따져보시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절대 현혹되지 맙시다. 이번 시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신나는 음악에도 어깨가 들썩이지 않는 당신은 투자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가야지. 언제나 내 편이 되는 투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투자 정보도 이베스트 투자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